조동사와 가정법인데요. 여러분들 가정법에 포커스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법 크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일단 이거 2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도 되죠. 자, if절에 주어 오고 과거 시제 오면은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인 거예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might, should 동사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니값 해야지. if절에 주어 와주고 무슨 시제 와줘요? 과거 완료 와주죠. 니값 해줘야 돼. 이름 자체가. 그건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 해주고 난 다음에 컴마 찍고 난 다음에 주어 would, could, might, should 와주고 have, pp 와주는 형태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해 지문에서 if가 명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조동사의 과거형만 딱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가정적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I would help you, but I'm too busy right now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가정법 조동사의 과거 시제 나왔죠. would라고. 내가 널 도와줄 텐데 라고 하는 건 내가 널 못 도와준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if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If I were not busy, I would help you. 너를 도울 텐데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B도 마찬가지로 She could join us, but she has another appointment. 그녀가 우리랑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녀는 선약이 있네 라고 하는 건 지금 그녀가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if절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If she didn't have another appointment, she could join us. 이런 식으로 그녀가 지금 appointment가 없다면 우리랑 함께 할 텐데 이렇게 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I wish 가정법부터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I wish 가정법 과거 해가지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말해줄 때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말해줄 때는 지금 I wish 뒤에 지금 절이 오는데 어떤 절이 와주냐면 이 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가 와준 거 알 수 있겠죠. 니값 해줘야 되잖아. 가정법 과거니까. 자,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니 값을 해줘야 되는데 자, 나는 바란다 하고 이렇게 절이 와주죠. 절이 와주는데 이 위에 동사의 시제가 had pp예요. 과거 완료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실과 반대다?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소망해줄 때 이런 표현을 써준다. 이런 시제를 써준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지금 시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어떤 시제냐면 과거 시제. 자, 가정법 하는데 왜 갑자기 과거 시제야? 이럴 수 있어. 자, 일단 여러분들 과거 시제 같은 경우 우리 가장 많이 쓸 때 어떤 걸 가리킬 때 과거 시제를 쓰죠?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일 가리킬 때 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 과거 시를 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 lived in 부산 when I was young. 요런 거 있죠. 자, 근데요. 과거 시제가 쓰이는 경우가 2개가 더 있어.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과거 시제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땡땡땡땡이기 때문에 그래요. 땡땡땡땡. 땡땡땡땡. 뭐냐면은 지금 과거 시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리두기야. 거리두기. 과거 시제는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1번 시간적으로 거리두는 것도 뭐야? 과거 일어났다는 거는 현재보다 더 이전에 거리를 둔 시간적으로 거리를 둔 시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왜 거리두기인가라고 하면은 현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쓰기도 해요.
현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만약에 내가 뭐라면 if I were 뭐가 돼 볼까요, 여러분들? 아이도 그렇죠. 아이돌 중에 누구 해볼까 구체적으로? 제니 합시다. 자, 내가 제니라면 해볼게요. 그러면요, 지금 가정법 과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실과 반대되고 있는 거야? 현재 상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은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데 were을 쓴 이유는 뭐예요? 현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요 표현을 쓴 거야. 요 시를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거리 두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랑 거리를 둘 수 있냐면 바로 상대방이랑 거리를 둘 수 있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까운 사이일 때랑 좀 거리가 있는 사이일 때랑 누구에게 좀 더 정중한 표현을 쓰죠. 물론 가까운 친구랑 뭐 가까운 가족들이랑도 서로 이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딱 마주쳤을 때 우리가 딱 처음 보는 사람한테 What's up? 막 이러진 않잖아. 그쵸? 밥 먹었어? 막 이러진 않잖아. 그쵸? 처음 본 사람 같은 경우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배려를 하거나 좀 더 정중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는 거리를 살짝 잇는 표현을 쓰죠. 정중한 표현.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있잖아. 예를 들면 내 친구한테는 야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내가 거리가 좀 있는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런 표현 보통 쓰죠. Could you do me a favor?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쓴 거 알 수 있냐면 여기에 could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이게 이전에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저를 도와주시겠어요?예요. 지금 저를 도와주시겠어요인데 could를 쓰죠. 물론 어떤 표현도 가능해. could 대신에 이 상황에서 would도 물론 가능하죠. 더 정중하게. 근데 can도 가능하긴 하지. 근데 can you do me a favor이랑 could you do me a favor이랑 뭐가 더 정중해요? could you do me a favor이 더 정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건 지금이잖아.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야 지금 도와줘 지금 도와줘 어때? 상대방이 너무 직접적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도움은 지금 필요한데 could you do me a favor? 하면 어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마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게 하는 거야. Could you do me a favor? 하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어때요? 뭔가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다? 거리 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거리 둘 수 있고 지금처럼 가정법인 경우에는 왜 굳이 과거 시제를 쓴다고요? 현실과 다르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과거 시제를 쓰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냥 멀뚱멀뚱 막 이렇게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과거 시를 쓰는 이유가 뭐다?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을 묘사하면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 현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요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정중한 표현을 쓸 때 과거 시를 쓰는 이유, 이게 좀 더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해 줄 때 과거 시를 안 쓰고 과거 완료 시를 쓰는 이유가 똑같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다르다라는 걸 묘사해 주기 위해서 한 시에 더 거리를 두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시제랑 굉장히 밀접하다고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I wish 가정법 과거도 지금 나는 바란다. 뭐이길 바라냐면 내가 중국어를 잘하면 좋을 텐데. 자, 지금 상황이잖아. 현재 상황 얘기해 주면서 were 쓰는 이유 알겠죠? 현재 사실과 반대된 내용이에요. 자, I wish I had read more books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더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해 주는데 일부러
대과거를 쓰는 이유는 과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말해주기 위해서, 과거의 현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더 이전 시를 썼다라는 거.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제가 부전공이 중국어였거든요.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전공은 영어과인데 이제 제2외국어는 중국어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 제가 중국으로 이제 여름 방학 때 연수 비슷한 걸 갔단 말이야. 다 같이 고등학생들끼리. 얘기해줬나요, 제가? 간거 얘기 안 해줬나?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베이징으로 갔어. 베이징 가가지고 베이징 사범대학인가 거기서 연수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솔직히 공부하는 건 뒷전이고 이제 놀러 다니는 게 주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중국어로 내가 뭘 공부를 얼마나 하겠어? 한 2주인가 3주 동안 가서 일단 놀러 갔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왕푸징이라는 데를 간 거예요. 왕푸징, 뭐 이름도 정겹죠. 근데 이름은 정겨운데 거기가 어떤 동네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명동 같은 데야. 막 휘황찬란하단 말이야. 막 이상한 막 꽃이 팔고 있고, 뭐 징그러운 꽃이 진짜 많이 봤어. 뭐 전갈이 막 이러고 있고 막. 근데 막 이렇게 한창 다니고 있는데 어떤 중국인 아주머니 분이 나한테 이렇게 딱딱하게 손을 이렇게 탁탁 치면서 중국어로다가 여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나보고 중국어로다가. 내가 거기 현지인인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하려고 어떻게 말했냐면은 뿌팅동이라 그랬어요. 뿌팅동. 이게 어순이 틀린 거거든요. 이제 중국어로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팅부동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순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막 영어가 너무 먼저 튀어나온 거야. 캔트부터 나온 거지. I don't understand. not부터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뿌팅동 이랬단 말이야. 뿌팅동 이랬어. 그랬더니 그 중국 아주머니 분이 나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팅부동 이렇게 나한테 교육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팅부동을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urvivor Chinese로 만약에 여러분 중국에 갔다. 근데 누가 나를 막 뭔가 쫓아다니고 막 뭔가 귀찮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팅부동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더 하면은 진짜 팅부동 상태가 올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 뒤에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말짱한 정신 상태로다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 좀 일찍 갖고 3교 시작할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드디어 3교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가정법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번에 유닛 3 백제 또 나가죠. 거기서 여러분들 나갈 수 있는 만큼만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 과거 시제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뭐 두기? 거리 두기예요. 거리 두기. 자, 과거 시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앞으로 거리 두기 해주면 돼. 무조건 시간적으로 더 이전 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1학년 1학기까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됐으면은 이제 요거까지 아름답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I wish까지 했으니까 as if 가정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 as if 가정법도 as if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어요. 니 값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I wish와 마찬가지로 as if도 이렇게 뒤에 절이 와줍니다. 왜냐면 as if도 접속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s if 절에 as if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 와줬고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 와준 것까지 여러분들 모두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C 보시면 지금 그는 지금 뭐뭐인 척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척 하냐면 마치 그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체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s if 절에 과거 시제가 와주면은 주절과 같은 시점에
실제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는 뭐인 채 하고 있냐면 그가 지금 answer를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new가 가리키는 시점은 뭐랑 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주절에 있는 현재 시제와 같으니까 이 new가 가리키는 시점은 어디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가 지금 answer를 모르는데 마치 지금 알고 있는 채를 한다는 거야. 아래 거 볼게요. 그는 뭐뭐인 척 했습니다. 뭐인 척 했냐면 그가 답을 알고 있는 척 했습니다. 지금 보면 new라고 하는 과거 시제 와줬죠. as if 절에. 자, as if 절에 과거 시제 와주면은 주절과 같은 시점에 상황과 반대되는 이야기 해준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시제니까? 지금 과거 시제니까 이 new가 가리키고 있는 시점은 어떤 시점? 과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가 뭐 인체했냐면 여기랑 같은 시점에 정답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as if 절 바뀐 거 있나요? 없나요? 바뀐 거 없죠.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new가 같은 new가 가리키는 시점은 어때요? 다르죠. 왜 달라졌어요? 뭐랑 연동했으니까? 주절의 시제와 연동됐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절보다 이전 시점의 실제 상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they talk 해줘가지고 지금 주절의 시제는 현재 시제 와줬죠. 자, 뭐인 것처럼 말하고 있냐면 as if they had met before. 그들이 전에 만났었던 것처럼. 여기 had met은 그럼 어디를 가리키게 돼요? 현재보다 더 이전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과거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 had pp라고 해서 대과거라고 하면 안 돼요. 얘보다 상대적으로 이전이니까 얘는 과거를 가리킨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 F 보시면 지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를 했다. 마치 모인 것처럼 그들이 전에 만났었던 것처럼. 이때 had met은 어디를 가리킨다? 대과거를 가리킨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주절에 있는 시점보다 더 이전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E랑 F, as if 절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그냥 그대로 똑같잖아. 내가 이거 교재 만들 때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만들었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헤드맷과 여기 있는 헤드맷이 가리키는 시점이 어때요? 다르죠. 왜 달라요? 얘보다 이전이니까.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헤드 PP 나왔다가 이거 무조건 대과거다라고 해주면 안 돼. as if 절에 헤드 PP가 나왔다는 건 주절 기준으로 더 이전 상황과 반대되는 거 얘기해주는 거니까. 오케이? 네, 이거 as if 절 그래서 헷갈리니까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네모 나온 부분 잘 볼게요. 네모 나온 부분 볼게요 했는데 네모가 어디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네모 여기 있어요. 네모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고등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 요 if절 내용이 어떤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되냐면 if가 생략된 형태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걸 유념해 줘야 되는데 if절에서 if가 생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고슴도치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야. 그쵸? 특이하잖아.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특이한 문장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영어 문장에선 도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도 원래 어떤 문장이었던 거예요? If she were more confident 였었겠죠. 그녀가 더 자신감이 있으면 그 미팅, 회의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라는 표현이었고, B는 If he had left earlier 그가 좀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흰데 여기 왜 데이지? 죄송합니다. 오타네. 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는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었을 텐데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제가 그 제주도 그 비행기 놓친 거 얘기해 주셨죠? 얘기해 줬죠?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놓치면 포기하지 마. 무조건 뛰고 헐레벌떡 간 다음에 생수 같은 거 이렇게 부어 가능하면 한 다음에 여기 머리에 김난 상태로 벌써 떠났어요 하면은 혹시 몰라 티켓을 공짜로 바꿔줄지. 생활의 꿀팁. 여기 혹시 항공사 관계자분들 계신 거 아니죠? 우리끼리만 하는 걸로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C랑 D가 진짜 중요해. C랑 D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요새 제가 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핫하고 요즘에 자주 뜨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f절 생략된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은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제가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구문이고, 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랑 달라요. A랑 달라. 뭐가 있어? 자, were she to accept the offer? 만약에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녀의 커리어는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if절이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생략되기 이전 상태를 보시면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겠죠. 원래 형태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if she were to accept the offer 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형태가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어떤 형태냐면 if부터 가주시면 if절에 주어 나오고 should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온 다음에 주절에 주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주절이 펼쳐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if절에 should가 오잖아요. 그럼 주절 같은 경우에 올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조동사의 과거형 와줄 수 있고 조동사의 현재형 와줄 수 있고 심지어 조동사가 안 쓰고 난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상태 요 구문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저 D와 같은 형태는 if절에 주어 와준 다음에 were to 와주고 동사 원형 이렇게 와줘요. 그 다음에 주어 와준 다음에 이 경우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고정인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다. 요거 형태 꼭 알아둬야 돼. 왜 이러한 형태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지금 요 should 같은 구문, should 구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요 상황 있죠. 요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묘사해줘요. 낮은 상황을 묘사해주지만 뭐는 아니냐면 가능성이 0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은 낮긴 낮은데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동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야. 만약에 여기 여기 묘사된 상황이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 그러면은 가능성이 낮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조동사 과거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동사의 현재형 써주거나 아니면은 조동사를 아예 안 써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감까지 공부하는 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와주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if절에 주어 와주고 should 와주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와줄 수 있는 형태나 꼴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반면에 were to 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상황이 언제나 가정적 상황을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절에 어떤 애가 반드시 와야 돼. 조동사의 과거형밖에 못 와요. will, can, may 안 되고 조동사 없이 쓰는 것도 안 돼요. 왜냐? 여기가 가정적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능성을 낮춰줘야 될 거 아니야. 가능성을 낮춰줄 때 이런 식으로 조동사의 과거형 쓴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형태 포맷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따가 풀 거고. 자, 그리고 E랑 F 같은 경우 요거는 되게 전통적인 문제죠. 뭐뭐가 요거랑 다른 거야. 요거 형태 꼭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 여기 C 같은 경우에도 Should you change your mind? Let me know in advance 같은 경우도 뭐가 왔어요? 동사 원형으로 빡 바로 등장하잖아. 이것도 가능하다고. if절에 should가 쓴 경우에는요 굉장히 자유로워. 주절에 올 수 있는 표현 자체가. 근데 D 같은 경우 봐봐요. 그녀가 그 오퍼를 받아들인 상황은 굉장히 가정적인 상황이야.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녀의 커리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텐데 라고 해서 지금 어떤 표현이 써졌냐면 would가 반드시 와줘야 돼. 여기 만약에 will 같은 거 썼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아셨죠?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E, F. 중요한 거 강조하느라 이렇게 한번 시간 가져봤고요. E, F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지. 자, 이거 되게 전통적인 거지. 만약에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포기할 텐데 이런 거잖아. 이거 원래 if it were not for, 그쵸? 그리고 이 were it not for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but for이랑 without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풍이 없었더라면 그 행사는 진행되었을 텐데 라는 것도 if it had not been for을 had it not been for,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but for이랑 without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전통적인 문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표 문항 1번이랑 2번 연속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1번이랑 2번 둘 다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표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if it had not been for the nightmare 해주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 이렇게 와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1번이랑 2번은 혹시 이거 틀린 친구 있나요? 왜냐면 다음 멘트가 어떤 거였냐면 중학교 때 이미 마스터를 한 상황이었어야 돼요 라는 멘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틀렸을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말을 해버렸네. 혹시 틀린 친구들은 저한테 말해주면요 제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거 1번 2번 지금 틀렸으면 살짝 emergency 상황이거든. 살짝 약간 이대 목동병원 살짝 빨리 갔다 와야 돼. 아 이거 너무 심했다. 방금 거 취소. 방금 거 취소.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빨리 오세요. 제가 어떻게 심폐소생을 할게요. 반드시 이제 1번이랑 2번 이거 틀리면 진짜 심각한 수준. 자, 나한테 와. 그니까 진짜로 구라 아닙니다. 회복 불가야 지금 안 하면. 자, 3번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표현인데 이번에는 as if 가정법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s if 가정법 사용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가우디는 기둥을 디자인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뭐 하기 위해서 어떠한 트리나 아니면 브랜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둥들을 디자인을 했대요. 앞에 절 예쁘게 나왔죠. 자, 그래서 비지터들은 해서 접속사 나왔으니까 이제 주어 동사 블라블라 나오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as if를 사용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비지터들은 비지터는 비지터인데 어떤 visitor이냐면은 who who look up 올려다 보던 이거 그래서 내가 이게 처음에 이게 왜냐면 이것만 딱 봤을 때 솔직히 맥락 파악하기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who look up 올려다 보는 비지터들이 여기까지는 저랑 같이 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뭐야? 주어가 세팅된 거지. 이제 본동사 파트부터 여러분이 한번 지금 써보세요. as if 사용해가지고 올려다 보는 비지터들이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느낄 수 있다. 마치 그들이 포레스트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as if they were standing이라고 나왔잖아. 지금 그럼 as if 가정법 뭐가 쓰인 거예요? 과거가 쓰인 거죠. as if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과 같은 시점과 반대되는 이야기 해준다? 저 주절에 나타난 시점과 반대되는 거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were 이 가리키는 시점은 그럼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can is였으니까 저 같은 시점이니까 현재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visitor들이 지금 느낄 수 있다. 마치 그 느끼는 그 상황에서 마치 그들이 forest 안에 서 있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야. 실제로 forest에 있는 게 아니라 church 안에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can feel 하는 같은 시점과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마치 포레스트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이거 as if 중요해. 여러분들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답을 아는 채 하고 있으면 안 돼. 알죠? 뭔가 반응이 영 현찮은데?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 자, 리얼 기출 대표 문항 6번. 여러분, 이게 진짜 매콤한 맛이거든요. 요게 되게 매콤한 맛인데 요거 하나 하고 나면요. 이제 오늘 까만 책은 끝날 거예요.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딱 표현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어떤 표현 갈 거냐면 자, 여러분들 모모에 대해서 지금 추측하다라고 할 때 speculate about 요게 모모에 대해서 추측하다 요 표현이라는 거 숙지하신 다음에 지금 풀어주시면 돼요. 요거 상문고 2분 드릴게요.
2부는 너무 짧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난이도 고려를 못했네요. 좀 더 충분한 시간에 드렸어야 됐던 건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일단 딱 한국어만 봤을 때 만약 한다면이니까 여러분 if가 되게 간질간질거리지 않나요? 지금 딱 보면 어떤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어 추가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 너무 당혹스럽죠? 왜냐면 여기 보기에 if가 없잖아. 약간 엽떡을 시켜야 되는데 분모자 추가 금지, 유부 추가 금지, 약간 거의 그런 급으로다가 너무 심장에 해로운데 여튼 단어 추가 금지라고 했으니까 금지해야 되지. 그치?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우리한테는 방법이 있죠. if가 없이도 if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생략된 채로 vs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월투를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너가 만약에 뭐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인데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이냐면 줄거리를 추측하기 위해 시청자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하는지라고 해서 지금 think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 의문사절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WH 의문사절은 무슨 역할밖에 못한다? 무슨 사? 명사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think about의 목적어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구이 없구이? 있죠? 없구이? 아니죠? 있구이죠? 자, 여러분 재복습 들어갈 수 있어. 이러다가 그럼 안 돼. 자 보시면 봐봐요. 게다가 우리 눈에 띄는 거 뭐야? 얼마나니까 how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의주동 어순인데 형이나 부가 달라붙은 다음에 주동이죠. 그러니까 how much까지 오고 이 경우에 의문사가 knowledge까지 같이 붙은 거야. 그래서 how much knowledge가 의문사 뭐를 형성해요?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 의문사 how만 온 게 아니잖아. 세 단어가 와가지고 의문사 역할하니까 의문사 구를 형성하죠. 일단 의문사 구 형성하고 의문사 구나 의문사 똑같아. 그래서 의, 주, 동 만들어주고 나서 줄거리를 추측하기 위해 to speculate about 미안 in order 빠졌다. 미안 in order to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니까 이렇게 와주면 되겠죠. 이거 되게 좋은 문제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되게 좋은 문제야. 여기 상문고등학교가 내신이 진짜 막 정신 나간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좋은 문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삭죽기처럼 이렇게 주워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키포인트 뭐냐면 자 if절에 월투 쓰이면 주절에 뭐랑 같이 온다고요? 우두쿠두마이트랑 밖에 못 온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왔어? 여러분 if절에 주어 오고 should 오면 컴마 찍고 주어 오고 와줄 수 있는 거 몇 종류 있다라 그랬어요. 내가 몇 층 쌓아놨어? 2층? 아래층에도 뭐 있었는데? 우드쿠드 마이트, will can may. 그쵸? 세 번째 거 뭐야? x도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명령문도 그냥 와줄 수 있다고 조동사 없이. 왜냐면 should가 if절에 should가 쓰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주절에다가 어떤 조동사를 쓸지 아니면 심지어 안 쓸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근데 if절에 월투 동사 원형 쓰면 if절에 나온 내용이 무조건 가정적 상황에만 월투 용법이 쓰이니까 뭐만 쓰인다? 이런 식으로 우드, 쿠드, 마이트만 쓰인다는 거예요. 주절에. 여기에 will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드, 쿠드, 마이트. 그 중에서도 우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살짝 불안띠한데 여러분들 2학기 때 이거 중간이나 기말에 나와서 틀리면 진짜 나 스쿨 어택 들어갑니다. 진짜 나 잡아낼 거야. 틀리면 진짜 안 돼. 알겠지? 진짜로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 펴주시면 됩니다.